암호학과 네트워크 무한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강의 영상에 이어서 5장 현대 대칭키 암호 소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 휴무일로 인한 보강 영상입니다. 5장에서는 이 5장 나머지 부분에서는 현대 대칭키, 현대 스트림 암호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현대 스트림 암호에서 암호화 그리고 포코화는 동시에 R비트를 생성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 현대 스트림 암호에서는 R비트 단위, 이 R비트를 또 워드라고도 표현하고요. 어쨌든 이 R비트 단위로 암호화를 진행하게 되는데 따라서 R비트짜리 평문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한 동시에 이 평문을 암호하기 위해서 R비트짜리 키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둘을 이용해서 R비트짜리 암호문을 생성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평문 비트 스트림 여기서 PI가 될 수가 있고요. 암호문 비트 스트림 CI 그리고 키비트 스트림을 각각 KI라고 하죠. 이때 평문 PI는 PM부터 P1까지 구성되고 CI는 CM부터 CI1까지 그리고 KI는 KM부터 K1까지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대 스트림 암호에서 이 스트림 암호는 크게 동기식, 비동기식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동기식 같은 경우에는 동기식이 이 장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룰 거고 비동식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추후에 볼 블락 암호의 운영 모드라는 것에서 CFB 또는 OFR이었나? OFR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5.20을 통해서 스트림 암호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같이 평문 스트림, N비트 워드로 구성된 평문 스트림 PN부터 P1이 있습니다. 이 PN하고 P1을 암호화하기 위해서 K1부터 KN부터 K1까지 키를 생성을 하게 돼요. 자, 주로 이 암호화 단계에서는 평문과 키가 비트 단위로 익스클루시브화 연산을 수행해 줍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이제 n비트짜리 암호문 CN부터 C1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수신 측에서는 이 암호문을 받아가지고 송신 측에서 사용했던 키와 동일한 키를 이용해서 동일한 키 스트림을 이용해서 포코화를 수행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 몇 차례 수차례 언급했지만은 익스클루시브화를 동일한 거하고 동일한 것끼리 연산하게 되면 원래 값으로 돌아온다라고 했었죠. 이것이 바로 익스클루시브화에 기반으로 한 암호문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현대 스트림 암호에서는 평문 스트림에 대한 암호문 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하여 키 스트림의 R비트 워드로 평문 스트림의 R비트 워드를 암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기식 스트림 암호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동기식 스트림 암호에서 키는 평문 혹은 암호문과 독립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동기식 스트림 암호의 아주 이상적인 형태인 일회용 패드라는 스트림 암호라는 것이 있어요. 자, 키는 다음과 같이 랜덤하게 생성이 됩니다. 완전하게 랜덤하게 생성이 돼요. 그리고 평문은 1비트 단위, 그리고 키도 랜덤하게 생성한 키가 1비트로 생성이 되고 이 둘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된 결과는 안전하지 않은 채널로 이동이 돼서 수신 측에서도 동일한
키 스트림, 완전 랜덤한 키 스트림을 이용해서 복구화를 수행한다는 점이죠. 여기서 뭐 일회용 패드가 이상적이다라고 한 이유 중에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동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랜덤하게 생성한 키가 안전한 채널, 즉 도청 가능성이 없는 채널을 통해서 전달된다라는 점이에요. 또 다른 이유로 이 일회용 패드 같은 경우에서는 한 번 사용한 랜덤한 값을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랜덤이라는 특성을 만족해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난수를 얻기 위해서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의사난수 생성기로 완전한 난수라고는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여기서 완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사실 의사난수 생성기는 생성할 수 있는 난수 시퀀스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난수를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의사난수 생성기는 특정 주기가 있는데 이 주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동일한 난수 시퀀스를 다시 발생시키는 형태가 돼요. 따라서 뭐 난수 생성기의 뭐 성능이 이 주기가 길면 길수록 좋겠죠. 아무튼 뭐 이런 얘기 또 뒤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회용 패드가 뭐냐? 일회용 패드 이름에서 짐작해 볼 수 있듯이 일단 동기식 스트림 암호화 방식이고요. 오직 한 번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패드가 키를 의미해줘요. 오직 한 번만 랜덤한 키를 사용한다는 점이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절대 해독할 수 없는 암호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전사 공격에서 일회용 패드에서는 전사 공격에서 키 공간을 모두 탐색하더라도 해독할 수 없는 암호고요. 평균과 랜덤한 비트 열과의 리스콜시브 오화만을 취하는 단순한 암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암호 방식에서는 단순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은 해독이 쉬웠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왜 해독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가령 이제 미드나잇이라는 일단 미드나잇이라는 문자 ASCII 코드 이제 각각 이제 뭐 8비트씩 비트로 바꿔가지고 랜덤한 키를 만들어서 암호화를 수행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동일한 키가 수신 측에 안전하게 공유가 될 수 있는 한 수신 측은 원래의 평문인 미드나잇을 복구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일회용 패드 같은 경우에서는 전사 공격을 시도했을 때 현실적인 시간 내에 해독이 어렵다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챌린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키 공간 전체를 순식간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무한대의 계산력을 갖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일회용 패드는 해독할 수가 없어요. 왜냐? 키 값 자체가 완전한 랜덤이라는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자열이 복구화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른 평문인지 아닌지 판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암호문을 복구화해보면 도중에 모든 64비트 패턴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키가 완전한 랜덤이고 절대로 재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규칙적인 문자열 이 복구화를 시도해 봤을 때 내가 어떤 랜덤한 키를 대입을 해봤더니 규칙적인 이런 문자열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패턴이 있어요. A가 반복된다거나 G가 반복된다거나 A, B, C, D, F, G의 순서가 반복된다거나 또는 봤더니 어떤 키를 대입을 해서 평문을 복구해 봤더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또 발견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무의미한 문자열도 나타날 수가 있죠. 자, 앞서 얘기했듯이 모든 키가 완전한 랜덤이고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어느 것이 발음 평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키가 재사용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키를 이용해 가지고 또 다른 암호문에 대해서 복구를 시도해서 봤을 때 역시 비슷하게 의미 있는 문자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독에 성공한 셈인데 이것은 이 일회용 패드에서는 그러한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이 키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일회용 패드가 해독 불가능한 암호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제 5.27을 통해 가지고 일회용 패드 암호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몇 가지 경우들이 주어졌는데 이 각 경우들에 대해서 일회용 패드 암호화의 암호문 패턴이 어떻게 나타날지 기술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A는 평문이 n개의 0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리고 B는 평문이 n개의 1로 구성되어 있을 때, 평문이 0과 1로 교차되어 있을 때, 또한 평문이 랜덤 스트링 비트인 경우. A는 모든 평문이 0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때 근데 이 KI가 키 KI 자체가 랜덤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암호문의 패턴 또한 랜덤하게 보이게 되겠죠. 자, 즉 평문의 패턴이 암호문에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혼돈과 확산의 개념이 여기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B는 아까 0 대신에 이제 모든 평문이 1이었을 때를 의미하죠. 사실상 이 1은 0을 보수로 취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키스트림이 랜덤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암호문 또한 이 경우에서도 A0, 0으로만 이루어진 비트를 암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암호문 역시 1을 암호했을 때 역시 랜덤한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즉 이 경우에서도 평문의 패턴은 암호문에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C는 0과 1이 교차해서 평문에서 0과 1이 교차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암호문 스트림의 각 비트는 키스트림에 대응되는 비트와 같거나 또는 보수 형태가 될 겁니다. 즉 평균 비트가 0이면은 같은 0비트나 보수에 해당되는 1, 또는 평균 비트가 1이면은 같은 비트 1이거나 보수에 해당되는 0이다라는 거죠. 그 결과 키스트림이 랜덤하다면은 암호문 또한 랜덤한 패턴을 보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D는 평균 비트가 랜덤한 특성을 갖는 경우, 이 경우 뭐 ABC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만은 당연히 두 개의 랜덤 비트에 대해서 베타적 논리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0이면 뭐 0 또는 1, 1이면 1 또는 0 하고 베타적 논리하고 수행하겠죠. 암호문은 역시 완전하게 랜덤한 특성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회용 패드 같은 경우에서는 일회용 패드 암호 같은 경우에서는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만 동작 가능한 암호화 알고리즘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로 키 배속 문제예요. 키 배속 문제란 이 대칭키 암호화 방식의 한 유형인 이 비동기식 스트림 암호 방식에서 랜덤하게 생성하는 이 키를 안전한 채널로 정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점이죠. 키가 도청이 되게 되면은 이후에 정송되는 암호문들은 모두 다 도청이 되게 되겠죠. 물론 이전의 암호문을 수집했다, 도청자 이부가 수집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역시 키를 그리고 키 값이 이전 키 값까지 다 도청된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다 해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이 완전한 랜덤 특성을 갖는 키 값을 사실상 얻기 힘들다라는 점이에요. 결과적으로 컴퓨터에서 또는 디지털 시스템에서 키 값을 생성할 할 때는 의사난수 생성기를 이용해서 키 값을, 랜덤한 키 값을 얻어야겠죠. 자, 근데 이 의사난수 생성기는 즉 진짜 난수가 아니라 가짜 난수라고 불러지게 되는 이유는 의사난수 생성기의 다음 같은 두 가지 특성 때문이에요. 첫 번째, 시드값, 의사난수 생성기의 시드값을 알고 있고 이 의사난수 생성기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난수의 시퀀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i번째 난수를 생성할 때 어떤 난수가 나타날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난수 시퀀스에 대한 주기 P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 P라고 해도 되고 N이라도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주기를 초과해서 난수가 생성이 됐으면은 이 의사 난수 생성기는 동일한 시퀀스를 다음 주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자, 의사 난수 생성기가 그래서 난수 생성기지만 의사인 이유는 이 난수들을 쭉 생성을 해서 비록 예측 가능한 수열을 갖고 이것들이 주기가 매 주기마다 난수의 시퀀스들이 반복이 되지만은 이 난수들을 쭉 모아서 봤을 때 확률 통계적으로 난수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진짜 난수를 생성할 수도 없고 이 키 배송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송수신 측이 동일한 키를 안전하게 공유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다른 대체 방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스트림 암호 방식 중에 하나가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뭔가 피드백되고 뭔가 시프트 되는 레지스터, 메모리를 활용한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도록 하죠. 자, 이 레지스터는 이 부분에 해당이 돼요.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B0부터 레지스터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Bn-1까지 이런 메모리가 있다라고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피드백 펑션이라는 또 다른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피드백 펑션은 예로 들어서 B0부터 Bn-1까지의 값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으로 BM이라는 출력을 발생시켜요. 그리고 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시스템 전체는 랜덤한 키 값을 대체할 수 있는 출력 KI를 발생시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는 발생한 값이 시프트예요. 시프트 하면서 매번 시프트 하면서 그리고 B0부터 Bn- 값 전체 또는 일부를 피드백 펑션의 입력값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즉 이 과정이 피드백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시프트는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레지스터에 있는 값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동작 때문에 시프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의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예제 5.18을 통해서 이 기한 FSR을 이용해서 키 값을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인 LFSR, 즉 선형 기한 시프트 레지스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선형 기한 시프트 레지스터에서 피드백 펑션의 동작을 정의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서 이제 지금 보는 것은 기환 레지스터에 기반한 기환 시프트 레지스터 FSR에 기반한 선형 기환 시프트 레지스터인데 왜 선형이냐? 이 선형 피드백 펑션을 정의하는 수식이 선형 시스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형 시스템의 전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좀 더 이제 풀어 쓰자면은 B5는 그 5개의 셀이 있으니까 본래 B4부터 B3, B2, B1, B0까지가 있는 거죠. 여기에 각각 개수에 해당되는 C4, 익스클루시브와 여기 C3, 그리고 C2, C1, 익스클루시브와 C0, B0 같은 형태를 갖기 때문이에요. 자, 이 중에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이 피드백 펑션에 대한 수식에서 피드백 펑션을 정의하는 수식에서 B4에 대한 개수 C4가 1이고 B3는 0 그리고 C2는 1 그리고 C1은 0 C0는 1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갈라 필드 2에서 마찬가지로 개수가 정의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뒤에서 이제 그림을 보기 전에 해설을 하자면 CI가 0이다 라고 하면은 즉 BI는 BM의 계산, 이 B5를 의미하는 거죠. B5의 계산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얘는 이게 이제 피드백 펑션을 정의한다라고 했을 때 피드백 펑션의 입력값으로서 B4, B2, B0만 사용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즉 반대로 개수가 1이면은 BI는 BM의 계산에 영향을 준다. 이 B5를 계산하는데 영향을 준다라는 점이죠. 자, 즉 기한함수, 이 선형 기한함수에 3개의 셀만이 레지스터를 구성하는 셀만이 연결돼서 입력값으로 사용된다. 피드백으로 사용된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을 보면은 이 피드백 펑션에 대한 선형 기한 레지스터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설계가 됩니다. 자, 앞서 봤던 선형 기한 레지스터의 피드백 펑션에 대한 수식을 다시 쓰자면 B4 익스클루시브와 B2 익스클루시브와 B0가 된다고 했었죠. 자, 그림상 이렇다라는 점이죠. B5를 얻기 위해서 B4 그리고 B2, B0가 피드백 펑션의 입력값으로 사용되고 이것들이 각각 익스클루시브와 연산을 취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4 값은 출력으로 피드백 펑션 출력이 되고 B5가 B4를 대체하고 B4가 B3를 대체하고 B3, B2, B2는 B1 대체, B1은 B0를 하기 위해서 시프트가 발생하고요. 셀에 시프트가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갈 데가 없는 B0는 랜덤한 i번째 키값 ki가 된다라는 점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랜덤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예제 5.19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피드백 펑션 B4, B1, B0 B4는 B4 equal B1 XY B0를 만족하고 4개의 셀을 갖는 선형기한 시프트 레지스터를 설계하라. 이때 추가적으로 시드 값, 즉 4개의 셀이 갖는 초기 값이 0001일 때 20번의 변환에 대한 출력 값을 보여보도록 하죠. 일단 그림 그리면은 이렇죠. B0하고 B1만 익스클루시브와 연산을 수행해서 B4를 만들게 되죠. 시프팅이 일어나게 되고요. B0 값이 출력이 되고 얘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수행하는 형태가 된다.
자, 그러면은 0001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단계만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드 값이 0001이라고 했어요. 0001이라 했어요. 자, B1하고 B0만 먼저 익스클루시브와 연산을 수행해서 그 값이 B4가 되죠. 0일에서 서로 다르니까 1이 되고. 자, 얘들이 이제 시프팅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B0에 있던 값은 최초의 키 값이 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어서 0하고 0는 익스클루시브와 연산하면은 0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시프트 그리고 키 값은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단한 점이죠. 자, 보면은 그래서 생성된 키 값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1001, 1001, 10 얼핏 보면 랜덤한 것 같긴 한데 사실 주기가 있죠. 1001이 10001이 반복이 되진 않네요. 10001, 1001 아, 미안. 어쨌든 주기는 일단 여기선 잘 안 드러나는데, 마치 키 값이 랜덤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랜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일회용 패드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랜덤한 키 생성 문제를 대체하는 건데, 사실, 의산안수 시스템이 여기다가 이제 의산안수 생성기 시스템이 이 LFSR 구조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쭉 보면은 이런 형태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랜덤하냐 안 하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예저의 5.19예요. 키스트를 쭉 봤더니 1001, 1001, 101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핏 보기에는 이 수열이 난수처럼 보입니다. 근데 얘를 좀 더 생성하게 되면은 키스트램이 주기를 걷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바와 같이 15비트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점이죠. 즉 LFSR에 의해서 생성된 키스트림은 수열이 n비트 이후에 반복되는 의사난수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를 결국에는 의사난수 시스템을 대체할 수가 이런 패드는 마치 이런 패드에서 필요한 조건처럼 완전한 난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의사난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동기식 암호할 때. 이 LFSR을 이용해 가지고 즉 의산한수 생성기를 만든다 했을 때 최대 주기를 얻기 위한 수식이 바로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셀의 개수가 이제 m이죠. 이에 m승 마이너스 1이 최대 주기에 해당이 됩니다. 단 앞서 봤었던 이 LFSR의 최대 주기를 얻기 위한 공식 EM-1이 적용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이 LFSR에 대한 특성 다항식이 원시 다항식 이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성 다항식은 LFSR이 우리 예제 5.119를 예제로 특성 다항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B1, B0에서 얘를 선형 시스템으로 표현해주고 x 1승 플러스 x0가 되는 거죠. 모든 변을 좌변에 있는 것을 우변에 있는 것을 부호와 상관없이 다 플러스로 x0는 이제 1이니까 다 이동해주는 형태면은 이 특성 다항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 5.19에 있는 피드백 펑션 B4는 B1 플러스 B1 익스클루시브와 B0에 대한 특성 다항식이 얘기되고요. 원시 다항식이라는 용어는 처음 등장했는데, 일단 원시 다항식이라는 것은 x의 2승 플러스 1을 나누는 기하 다항식에 해당이 됩니다. 기하 다항식은 이 다항식 버전의 소수인 것처럼 취급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x 4승 플러스 x 플러스 1이 x 2승 플러스 1이라는 것을 나눌 수 있으면은 이것이 원시 다항식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2는 2k-1에 해당이 되고, 제한 조건으로 k가 2보다 크다, 2 이상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하 다항식 x 4승 플러스 x 플러스 1은 우리가 지난 강의 자료에서 봤던 기하 다항식이라는 것을 이 표 4.9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이 기하 다항식이 여기서 k가 4일 때, 즉 2가 2의 4승 마이너스 1, 15일 때 얘를 나누냐, 다음과 같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원시 다항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즉, 이 최대 주기를 구하기 위한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LFSR에 대한 특성 다항식이 원시 다항식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고, 뭐 또 하나는 이 영향을 주는 피드백 값에 사용되는 비트의 수가 짝수계여야 된다는 점도 하나 또 추가로 있습니다. 예제 5.20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동기식 스트림 암호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비동기식 스트림 암호의 대표적인 것으로 OFB나 CFB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OFB나 CFB 같은 것은 이후에 볼 블락 암호의 운영 모드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게 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고요. 이 비동기식 스트림 암호하고 동기식 스트림 암호에서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비동기식 스트림 암호 같은 경우에서는 병렬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암호화를 병렬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요. 뒤에서 볼 거지만 간략하게 얘기해주면은 뭐 CFB 같은 경우에서는 CFB 아니라 CTR 모드인데, 착각했네. CFB가 아니라 CTR입니다. CTR 모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니셜 키 값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니셜 키 값이 있고, 이 이니셜 키 값을 이용해서 가령 4개의 평문을 동시에 암호문으로 수행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각각 이니셜 키 값이 k다라고 했을 때, 뭐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 k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해서 암호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키 하나를 생성했을 때 이전 블락에 사용했던 키하고 무관하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키에 대한 블락을 암호화하기 위한 키 값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평문들을 암호화하는 것이 가능해서 병렬 처리가 된다는 점이죠. 반면 이제 동기식 스트림 암호에서는 그런 방식이 어렵습니다. 이것으로 5장 현대대칭키 암호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 다음 장 6장 DS로 넘어가도록 하죠.